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 시장에서 좀 큰 흐름이 있었거든요. 매크로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모닝쇼에서 이야기를 하고, 모닝쇼 라이브를 통해서 한 15분 동안 제가 이제 매일매일 라이브를 진행을 해요.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할 뿐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고민들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겁니다. 20년 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 부진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상회하면서 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자, 언제나 그렇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 수준에서 움직일 때는 별로 관심 없다가 좀 뭔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거나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거나 할 때는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채 입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국채 입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저 20년만 빌려주세요, 돈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에서 싫은데? 싫어. 내가 뭘 믿고 돈을 빌려줘? 라는 식으로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라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야, 금리를 좀 더 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은 달러도 강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달러도 약세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동안 봐왔던 여러 가지 흐름과 맞닿아 있긴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고요. 문우신 전 재무장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역 적자,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산 적자가 더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산 적자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얻는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 생기는, 매년마다 생기는 적자를 말하고요. 무역 적자는 뭐냐면은, 무역 적자는 다른 나라랑 이렇게 무역하다 보면은 더 많이 사오면 또 적자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 결과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재정 적자인데, 그러니까 빚이 계속 늘어나서 미국은 지금 36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적자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올랐고 달러는 약세고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증시도 조정이 시작된 것 같으니까 해지를 하실 분은 해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달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유튜브에서 달러로 매출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인가요? 모두 지금 원화로 바꿨고요. 앞으로는 지금 달러가 들어오면 바로 원화로 바꿀 생각입니다. 당분간은요. 그러면 이제 주식 다 팔고 도망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제 시장에서 구글만 올랐는데요. 구글이 올랐던 이유는 구글에서 발표한 AI가 진짜 와우거든요. 와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새로운 와우, 놀라운 무엇인가, AI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주식에 투자할 필요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칩을 엄청나게 많이 사겠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미래를 봤을 겁니다. 미래에 이런 세상이 나오고 새로운 와우가 만들어져서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와우가 결국은 AI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튜버들이 소개를 했는데 진짜 다시 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능 개선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구글에서 월 36만원짜리 BO3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0년물 금리도 4.6%까지 오르고 2년물 금리도 올랐는데, 자,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국채 입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작년에 이렇게 제가 국채 입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내용 관심 있는 분은 그런 거 보면 이호석 아카데미 다 있지 않나요? 자, 채권 자경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채권 시장이 정부를 막 흔드는 거죠. 정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뭐니?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하면서 채권 시장이 정부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클린턴 정부 당시에 채권 자경단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클린턴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하려고 대규모 지출 계획을 발표했는데 안 된다.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부양책이 웬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채권을 막 팔아 제끼니까
국채 수익률이 5%에서 8%까지 급등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클린턴이 알았어 부양책 안 할게, 재정적자 축소하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채권 자격단에. 그래서 당시에 클린턴의 정치 고문 제임스 카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면 대통령이나 교황이 아니라 채권 시장 되고 싶다. 나 진짜 진짜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긋지긋한 채권 시장,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과 채권 시장은 제가 이제 모닝 라이브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거냐? 부채와 재정 적자를 성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베팅이다 라는 거죠. 저도 이 내용을 위험한 베팅이라고 알고 있지만 결국은 AI가 와우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린턴 정부 때처럼 채권 자경단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진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시장처럼 시장이 한번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식으로 이제 성장에 베팅하는 방식이 되면은 AI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되고요. AI에서 새로운 와우가 나오지 않으면, 자율주행이 성공하지 못하면 더 큰 실패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위기에 빠진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에겐 비트코인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그 내용은 제가 어제 속보율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내용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피자데이니까 맛있게 피자 드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